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사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정말 이거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마약 사건에 휘말리게 됐는데 변호사님 구속이 되나요? 구속을 피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약의 종류, 그 다음에 행위 태양 이렇게 따라서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 태양은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행위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매매 행위를 한 경우, 뭐 투약 행위를 한 경우, 소지한 행위를 한 경우, 보관한 행위를 한 경우, 뭐 밀수를 한 경우, 매매 알선을 한 경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 매매 알선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약 범죄는 일반 형사 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구속되어 조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약은 호기심이라도 접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권해도 절대 접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마약 사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사건이 문제된 경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마약 사건이 문제된 경우 공범자의 진술,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이런 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함으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섣불리 이렇게 막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이거 혐의 인정하라는 건 억울한 경우 혐의 인정하라는 경우 절대 아닙니다. 실제 했으면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마약을 구하게 된 경위, 일반적으로는 마약 혼자서 하는 경우 좀 드뭅니다. 보통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투약한 사람, 그 다음에 마약을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진술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반성문 그 다음에 이 반성문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하게 작성해 주셔야 되고 탄원서, 뭐 주변 지인들이나 뭐 부모님의 탄원서, 그 다음에 단약 서약서, 약을 끊겠다는 서약서, 그 다음에 정신과 치료 내역서랑 마약 중독 치료 내역서. 요거는 정말 주기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정말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확연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조사를 받게 되고 뭐 수사기관 수사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재판에 보통 이제 구속 정도가 나오면 재판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지만 재판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이제 뭐 좀 검찰에서 뭐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은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뭐 가벼운 벌금형이나 아니면 집행유예, 이제 구속을 피하는 징역형을 피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향정, 요거는 좀 억울했던 사건입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휘말리게 된 경우고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저거 결과가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대마 사건인데 요거는 솔직히 기소유예 받기가 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굉장히 뭐 범행 횟수도 꽤 되고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 잘 그래도 클라이언트분이 제가 요청드리는 거 잘 맞춰서 대응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나 이런 거 잘 해주셔가지고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마약 사건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적어놨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마약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변호사 도움을 안 받아도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나 아니면 합의만 되면 되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합의도 이제 뭐 이렇게 좀 거의 마무리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합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뭐 저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행 상태에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제가 합의금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그냥 변호사 비용보다는 합의금 좀 더 드리고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건을 딱 두 가지를 꼽는다면 마약 사건이랑 성범죄 사건입니다. 요거는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초기 대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도움 꼭 받으셔야 되고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때 뭐 그 마약 사건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 찾아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그런 많은 사건들 중에서 좋은 결과를 또 많이 도출해내신 분 이런 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단지 뭐 펌이 크다고 그러니까 로펌이 크다고 사건 잘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마약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다뤄보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